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과 소름 끼치는 일을 당한 여자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공감과 분노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반전까지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멀리 떠났고 아빠와 둘이 살게 됐죠. 늘 일이 바쁜 아빠는 저를 어린이집과 여러 학원을 돌리셨어요. 저녁 8시쯤에야 집에 들어갔답니다. 재밌는 수업들이 많아서 잘 놀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늘 미안해하시며 휴일이 되면 저를 잘 데리고 노셨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에도 아빠는 항상 바빠서 저 혼자 학교와 학원을 돌고 밤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 아빠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시던 아빠는 제가 수능 시험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로로 쓰러졌고 심혈관 문제로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어요. 하늘 아래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떠나버리셨으니 이젠 저 혼자만 남게 됐죠. 슬픔이 가시고 대학은 점수에 맞춰서 4년제 대학교의 비서학과로 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비서학과를 지원한 건 아니고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아빠의 보험금과 남겨주신 유산으로 다녔어요. 공부에 집중하고 다른 건 관심 받기라 놀지도 않고 술 같은 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좀 지루하지만 대학 생활을 공부로 다 채워서 마무리했어요. 놀지 않은 덕분에 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중견기업의 사장님 비서로 취직했어요. 원래 있던 비서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어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일은 어려운 것 없었고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되었어요. 센스가 좀 필요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냈네요. 중견기업 비서로 5년 동안 일했더니 제 나이가 30이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 1000대 기업 중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선택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한 대기업의 서류가 통과되어 면접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취직복이 있던 건지 여러 명의 지원자들 중 제가 합격하게 되었죠. 대표 이사님의 비서로 채용되었는데 비서가 저 포함 2명이라 일은 더 쉽고 편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사님을 배웠을 땐 좀 놀랐어요. 나이가 제 또래나 되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니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비서가 말하길 회장님의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사님 회장님 아들이야. 회장님이 딸만 5을 낳고 자식 낳는 걸 포기했다가 사모님이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해서 이사님을 낳은 거래. 아들이 하나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 아,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전혀 닮지 않아서 몰랐어요.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부럽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지. 우리 사는 인생이랑 차원이 달라. 이사님은 어떤 기분으로 살지 궁금하다. 나라면 아마 너무 좋아서 회장님한테 충성하면서 살겠다. 이사님 성격은 어때요? 말씀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던데. 성격 좋아. 직원들 위할 줄도 알고 모난 데 없고. 성격은 좋아. 여기서 비서로 일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 없었어. 아, 그래요? 저는 전에 있던 회사 이사님이 성격이 괄괄해서 허구한 날 욕 들어먹고 살았는데 성격이 순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아, 맞아. 내가 여기서 7년 차잖아. 이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비서를 했는데 이직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 딴 데보다 대우도 훨씬 좋고. 이직한 회사의 이사님은 성격도 좋으시고 직원들을 위할 줄 안다고 했어요.
뭐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각오로 오래오래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달 정도 일을 해봤는데 진짜 편하고 좋았어요. 정해진 업무가 있어 바쁘기도 했지만 그 정도도 못 버티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비서로 일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같이 일하는 비서 선배가 월차를 낸 날이었는데 이사님이 저를 사무실 안으로 부르더니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하더군요. 이사님, 저 면담 같은 건가요? 희주씨, 앉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저 잘리는 거 아니겠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사님이 엷은 미소를 짓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희주씨, 나 희주씨 좋아합니다. 처음 비서로 오셨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저 괜찮으시다면 저와 만나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진짜 쓰나미가 지나가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기업 회장님 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이사님, 농담이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매사 진지한 분이니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저 많이 당황스럽네요. 뭐 제가 싫거나 부담스러우신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남자로만 봐주세요. 젊은 두 남녀가 연애한다고만 생각해보세요. 저 진심으로 희주씨 좋아합니다. 다시 이사님의 눈을 보니 진심 같더라고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대답하질 못했어요. 그 순간 이사님을 찾아온 손님이 호출해서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손님이 오신 덕에 다행히 그 어색한 상황을 지나쳤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다시 이사님과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사님은 외모도 멋지고 재벌집 아들에 능력까지 있는 분이셨으니 욕심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이사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당에 따라갔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아할 거라는 이사님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여러 번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길래 저도 마음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아, 모르겠다. 이사님이랑 나랑 인생이 아무리 비교가 돼도 한번 해보죠. 대신 공과사는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만나다가 헤어져도 제 일자리 빼앗지 마세요. 아셨죠? 헤어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연인 사이가 된 거 맞죠? 그게... 네, 맞아요. 우린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이제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말하자, 희주야. 내가 1살 많으니까 오빠라고 불러. 오빠? 그래, 그렇게 불러. 저와 남자친구는 눈을 마주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님과 커플이 되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선배 비서는 뭔가 봤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주씨, 이사님 연애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커피 가져다 드리는데 카톡을 열심히 하면서 희죽거리더라고. 남자들이 카톡하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게 무슨 이유겠어. 딱 봐도 연애 중이야. 그동안 솔로로 쭉 지내더니 이번에 여자를 만났나 보네. 이사님이 그동안 솔로였어요? 응. 여자한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맨날 일만 하면서 사는 일중독자였어. 지금 연애하는 게 확실해. 아마 다른 대기업 딸내미겠지? 하여튼 부럽다. 누군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밀 연애로 얼마나 만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남자친구 집안에 걸려서 헤어지게 되어도 슬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1년 동안 비밀 연애는 계속되었고 아무 얘기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이사님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저도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모든 걸 알고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셔서 지레 겁을 먹고 앉았습니다. 김 비서, 자네랑 내 아들이 사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네?
저는 놀라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이가 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희주랑 저 만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맞다는 거야? 내 운전기사님이 둘이 데이트하는 걸 봤다고 하셨어. 성태, 너 진짜로 연애하는 거냐? 아버지, 희주 좋은 여자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러자 회장님의 굳은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성태 이놈이 연애를 하는군. 너도 남자가 맞았구나. 하도 여자를 안 만나길래 난 네가 여자가 아닌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다. 하하하하. 뭐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래, 미안하다. 아무튼 연애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찾아와 봤다. 저랑 희주 만나는 거 허락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뭐 반대할 이유가 있나? 김비서가 전과자냐? 저는 두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과자라뇨. 그럼 여기 취직도 못했겠죠, 회장님. 그럼 됐어.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니 잘 어울리네. 김비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줘. 이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아직 철부지애야. 잘 만나봐. 회장님은 저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었죠. 같이 일하는 선배가 다 들어서 저에게 확인차 물었습니다. 희주 씨였어? 이사님의 여자친구가 희주 씨? 아, 선배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야!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희주 씨가 여태껏 비밀 연애 해온 거야? 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이사님이 여자친구가 부럽다고 한 거야? 미안해요, 선배님. 이사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선배는 한참 동안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축하의 말도 해주고 꼭 결혼까지 가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회장님까지 교제를 허락하셨고 회사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이제 저는 시집을 다 간 셈이었죠. 나중에 이사님과 헤어지면 이 회사에 더는 다닐 수 없을 것이었어요. 회장님은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저와 식사를 하시며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아빠 밑에서 자란 이야기, 추억보다는 학원을 돌고 돌면서 성장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려드렸죠. 그러자 사모님은 제 두 손을 잡더니 마음이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며 위로해 주셨고 저를 꼭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의 환경이나 배경 따윈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뻐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더 깊은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만 생겨서 기분이 날아갈 듯 했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셔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를 그때 이후로 본 적 없었지만 회장님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라는 걸 한 번에 알아봤답니다. 잠시 머뭇거리자 회장님이 앉으라고 하셨어요. 희주야, 이분 누군지 알아보겠냐? 네, 엄마예요. 5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지만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내 딸 희주야, 그동안 잘 살았니? 이 엄마가 널 찾는다고 사방곡곡을 찾아다녔어. 그러다 이 회사에 다닌다는 걸 듣고 로비에서 난리치다가 회장님이 날 여기로 데려오셨다. 희주야, 엄마 좀 안아줄래? 회장님이 로비에서 모셔와서 회장님 사무실에서 제외하게 되었더라고요. 엄마를 기억하긴 하지만 아빠와 이혼 후 한 번도 본 적도 찾아오신 적도 없어서 큰 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아달라는 말을 무시했어요. 왜 지금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야 네가 보고 싶었으니까 희주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네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온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무섭다뇨? 아빠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날 키우려고 하루도 편히 쉬신 적이 없다고요. 그건 나랑 이혼하고 널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네 아빠는 술 중독자였어.
허구한 날 손찌검하고 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러 다녔어. 매일매일이 지옥에서 도망 나온 거야. 거짓말. 아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 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진실이야. 난 네 아빠가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고 널 찾아온 거야. 네 아빠는 나한테 괴물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손찌검 당한 흔적을 보여주겠다며 팔과 다리를 걷어서 흉터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그 상처 모두 아빠가 남긴 거라고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널 두고 도망 나온 거야. 내가 너까지 데리고 나왔다가 네 아빠가 날 찾아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혼자 나와버렸다고.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옆에서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 엄마와 살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니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울고 나서 저에게 이제라도 모녀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주야, 이제라도 나를 엄마로 받아주면 안 되니? 나 우리 딸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겠지. 천천히 생각하렴. 엄마는 딸을 봤으니 이만 돌아갈게. 여기 엄마 연락처니까 언제든 전화해줘. 엄마는 그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불쌍하고 처량하게 나가셨습니다. 회장님은 엄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어떻겠냐고 설득하시더군요. 저는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도 그리운 감정도 없어서 어찌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생각하다가 회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고시원에서 지냈다며 제 집을 보더니 궁전이 따로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엄마가 고시원 방에서만 살다가 이런 아파트에 와보니 기분이 묘하구나. 여기 네 아파트니? 전세예요. 그런데 그동안 뭘 하셨길래 고시원에서 사셨어요? 엄마가 한심하지? 가진 것도 재주도 없어서 하루버루 하루를 살았다. 내가 능력이 조금만 있었어도 희주 너를 데리러 갔을 거야. 그런데 이 모양이 꼴이니 네 앞에 나타나지 못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고 저 결혼하면 혼자 사실 집 알아볼게요.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내자 엄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희주야, 너 회장님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대기업 2세랑 결혼하는 거니? 네, 그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도 받았고 회장님 부부께도 허락받았어요. 아유, 우리 딸 최고다. 이 엄마보다 100배는 낫구나. 정말 잘 됐어. 그럼 엄마도 딸 덕을 볼 수 있는 거지? 아유,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유, 이래서 없는 사람들이 염치가 없다고 하나 보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욕심만 가득하구나. 방금 한 말은 취소다. 회장님이 아니어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엄마라는 존재가 멀게만 느껴져서 인연을 다시 이을 생각은 없었는데 회장님이 천륜을 끊을 순 없고 다시 만난 엄마를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유, 회장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주 훌륭하시다. 엄마는 집에 짐을 풀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어요. 저에게 엄마 밥을 먹은 게 기억이 안 날 거라며 이제부턴 질리도록 엄마 밥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번갈아 가면서 끓여주셨고 어릴 적 좋아했던 계란말이와 소시지 부침도 해주셨습니다. 희준이가 분홍 소시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니? 그런 걸 기억하세요? 네, 지금도 좋아해요. 엄마가 해준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아휴, 우리 불쌍한 딸. 엄마가 해준 밥을 못 먹고 자라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제 사과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아빠의 탓을 하며 이혼했다는 걸 말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아빠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희 모녀는 한 집에 살면서 조금씩 정을 쌓으며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용돈을 드리며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편하게 계시라고 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외박을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엄마, 왜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뭐 하셨어요? 그 봉사활동 갔다가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자고 왔다. 봉사활동이요? 엄마 그런 것도 하세요? 그래, 이 엄마가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봉사는 늘 해왔어. 아마 널 두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벌 받고 싶지 않아 봉사를 한 것 같구나. 봉사를 하더라도 적당히 하셔야죠. 저 출근할게요. 푹 쉬세요. 그런데 희주야, 나 용돈 좀 다시 주면 안 되겠니? 어제 드렸잖아요. 그건 어제 기부하는데 다 써버렸다. 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한테 좀 베풀었더니 주머니가 텅 비었더구나.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하니 생활비 좀 부탁하마. 엄마가 왜 그동안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 도와주며 사느라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었죠. 엄마는 확실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다시 용돈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매일 술을 드시고 주무셨어요. 그동안 외롭고 힘든 걸 술로 버텼다며 입에서 떼어내지 못했답니다. 엄마 술 좀 그만 드세요. 이게 나한텐 약이다. 무슨 약이에요. 그러다 몸 상해요. 딸을 다시 만났는데 건강을 챙기셔서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하셔야죠. 이야, 그거 듣기 좋은 말이네. 그래, 술은 줄이도록 하마. 우리 딸을 만났으니 오래 살아야지. 몇 달 엄마와 같이 지냈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과 봉사하느라 바쁘게 사는 것 말고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어떤 남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이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뭐야? 남자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엄마가 눈을 뜨며 해명하셨습니다. 희주야, 놀랐잖아. 엄마 애인이야. 같이 봉사하러 갔다가 늦게 끝나고 날 바래다 줬는데 너무 늦어서 자고 가라고 했다. 애인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죠? 네 집? 여기가 너만의 집이냐? 나도 같이 사는 식구 아니었어? 내가 도둑놈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인을 하루 재워준 건데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냐? 화내서 미안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아유, 딸내미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나? 너 시집은 언제 가는 거냐? 네가 시집을 가야 내 공간을 마련해 줄 거 아니야. 엄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은 고작 원룸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마세요. 원룸? 야, 내가 고작 그거 얻으려고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냐? 그리고 회장님 사돈이면 적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받아야지. 엄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지내보니 후회가 좀 들었고 아무래도 선을 좀 더 굵게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자 데리고 오는 걸 한 번 보고 끝인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희주야, 엄만 연애하면 안 되니? 지난번 남자는 너무 질척대서 헤어졌어. 새로 사귄 남자친구니까 예의 있게 말해라. 엄마, 봉사활동 다니는 거 거짓말이죠?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허튼 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런 짓은 내가 아니라 네 아빠가 있었다고 말했잖니? 아니요, 아빠는 그런 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엄마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 그만해야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고 나가라고 하네. 아주 웃기는 기집애야. 야, 갈 데도 없고 나가기도 싫다.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여기 제 집이에요. 엄마랑 사는 거 취소한다고요. 어서 나가세요. 희주야, 흥분하지 마. 엄마도 여자야. 연애 좀 하면서 살자. 우린 더 잘 테니까 알아서 밥 먹고 출근해라. 문 닫고 나가라. 제가 아무리 버럭버럭하면서 나가라고 해도 귀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코가 깨었다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회사에서 일하다 문득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느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제 느낌을 믿고 얼른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화투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 왜 벌써 오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제 집에서 화투를 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라고. 이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잖아. 나도 이 화투를 손에 잡으면 이 막힌 혈관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재미삼아 하는 건데 돈다발이 엄청 많네요. 이건 도박이잖아요. 당장 그만두고 내보내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지금 따고 있어. 손에 패가 착착 붙고 있다고. 넌 가만히 있든지 나가서 몇 시간만 있다 들어와라. 당장 끝내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요? 제 이 한마디에 엄마와 여자들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다들 혀를 차더니 화투를 집어던지더니 돈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돈을 따다 말았다며 짜증을 심하게 부렸고요. 알코올 중독의 남성 편력에 도박까지 하는 엄마라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이후 엄마한테 계속 나가라고 해봤지만 제발로 나가지 않으시니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돈을 벌러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고시원이든 어디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아까 문자 받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그거? 내가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잠시 빌린 거다. 나중에 갚으마. 기부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엄마 사는 걸 보니 기부랑 봉사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또 도박했죠? 또 엄마를 아랫사람 다루듯이 말하네. 도박 아니거든? 그때 한번 재미로 친 거 가지고 도박쟁이로 몰고 가지 마라. 희주야, 그만 좀 해라. 내가 널 낳아주건만 해도 은혜로운 일이니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참아. 낳아준 거 말고 뭘 하셨는데요? 날 키워주신 건 아빠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를 무섭고 못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셨죠. 더는 못 봐주니까 나가요.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에요. 못 나가. 네가 결혼하고 나한테 크게 한몫해줄 때까지 버틸 거다. 내 사돈이 대기업 회장님이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지금 포기하고 나가겠냐? 희주야, 너 예쁜 얼굴 누구한테 물려받은 건지 모르겠냐? 내 얼굴을 봐라. 나나 너나 남자들이 환장하는 미모라고. 넌 내 작품이야. 정말 기가 차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엄마의 사생활을 짐작하고 모녀 사이로 지내는 걸 다 끝내고 싶었는데 저를 이용해서 회장님한테 빨대를 꽂으려는 것 같았는데 전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한참 남았지만 집주인에게 부탁해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있자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희주야, 너 결혼 날짜 잡았니? 신혼집도 잡은 거야? 그래서 이사 가는 거구나? 아니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해요. 거긴 저 혼자 이사 가니까 엄마도 알아서 살 곳 마련하세요. 예, 내가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이러니? 화투 한번 친 걸로 이러는 거야? 희주야, 네가 싫다면 앞으로 남자 안 만나봐. 화투도 다시는 치지 않을게. 그것 말고도 엄마가 많이 이상해요. 제가 아는 건 없지만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크게 들거든요. 처음부터 엄마를 제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말하는 것 봐라. 아주 지혜비를 빼다 박았네. 네 아빠가 의처증이 있었는데 너도 비슷한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남자 만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되니? 뭐 법을 어긴 거야? 이 엄마도 여자란 말이야. 제 돈을 흥청망청 쓰시고 조금도 노력을 안 하시면서 지내잖아요. 더 확인할 필요 없이 이쯤에서 그만두죠. 그러자 엄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야,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감히 날 내다 버리겠다는 거야? 너도 내가 우스워? 우스운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
진심으로 날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니죠? 내가 대기업 회장님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잖아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천륜은 끊을 수 없다고 회장님이 그랬다면서. 그러니 천륜을 지켜라. 이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싫어요. 그냥 엄마는 애초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회장님한테 가서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속았다고요. 엄마는 날카로운 손으로 따귀를 날렸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희주야, 다시 말하지만 네가 회장님 며느리가 되는 이상 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난 절대로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알아들어? 엄마의 협박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에 인생을 무너뜨리겠어요? 원룸에는 제 집만 가지고 이사를 했고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원룸 앞에 와서 초인종을 울려댔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더니 사과를 하시더군요.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모친께서 거짓말이 심하고 남성 편력이 심하다고? 집에도 남자를 데려오고 게다가 도박까지? 그거 참 문제가 심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 같아요. 그거 말고도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희 엄마가 찾아와도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구만. 난 희주 네가 이제라도 가족을 찾게 돼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희주야, 그래도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럴수록 네가 더 힘들어진다. 네 모친이 다시 찾아오면 만나지 않으마. 네, 그렇게 해주세요, 회장님. 그렇게 엄마와의 인연을 다시 끊기로 결정했고 회장님은 제가 혼자 원룸으로 이사한 게 마음에 걸린다며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저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회장님 가족들을 모두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시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다들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감사히 받기로 했네요. 그런데 제가 선을 그었던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식구들이 모인 식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맞구만. 회장님, 사모님, 두 분 서운하게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우리 사돈들 사이인데 이러기 있어요? 회장님은 엄마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주 어머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희주 집에 남자들을 바꿔가며 데리고 오는 것도 모자라 도박도 하셨다고요.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희주한테 받아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요? 그깟 연애 좀 하고 고스톱 좀 쳤다고 내가 희주 엄마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난 내 딸이랑 다시는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이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 희주 엄마입니다.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니 뭐라 하지 마세요. 엄마는 염치가 없는 것도 으뜸이라 많은 식구들 앞에 뻔뻔하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선물로 자신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회장님, 나 혼자 살 아파트랑 차 한 대 사줘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주시고. 뭐라고요? 희주 어머님, 희주 시집 보내면서 장사하겠다는 겁니까? 희주를 낳은 엄마로서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게요. 난 한 번 받으면 끝이지 계속 두고두고 받아먹는 인간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걸 해주지 않으면 희주 앞에 계속 나타나서 괴롭히겠다는 겁니까? 내가 언제 희주를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저요, 희주한테 진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은 우리 모녀한테 기대 이상으로 많은 걸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베풀어 주세요. 엄마의 진상짓에 모두들 혀를 차더군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초대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작은아빠. 희주야, 내가 잘 찾아왔구나. 작은아빠와 엄마가 눈을 마주치자 엄마가 눈을 내리깔더군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작은 아빠와는 자주 왕래가 없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 매년 명절 때마다 연락하고 있었고 이번에 결혼한다는 걸 알리고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빠가 엄마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형 배신한 여자 아니야? 이봐요 아줌마,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엄마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희주 제 딸이잖아요. 아이 서방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마시죠. 희주 엄마라고 여기에 왔다고요?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 도박으로 우리 형 재산 날려먹고 바람나서 형 버리고 떠난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이 서방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나 그 이한테 맞고 살았어요. 맞는 게 질려서 도망왔다고요. 웃기고 있네. 손찌검을 한 건 우리 형이 아니라 당신이지? 술 처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우리 형 얼굴에 손대고 발로 차고 난리였잖아. 게다가 희주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갖다 버리라고 한 게 누군지 기억 안 납니까? 역시나 아빠는 제 기억 속의 모습이 맞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맞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희주가 당신이랑 피연망을 섞인 모녀라도 됩니까? 우리 형이랑 당신은 재혼 부부고 희주는 이전 형수의 딸이고요. 돌아가신 형수가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희주가 몰랐던 모양인데 내가 진실을 말해야겠네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희주가 괜히 힘들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형이랑 재혼한 희주 계모였잖아.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 여잔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널 낳은 친모는 몸이 약해서 돌아가셨다. 혼인신고는 친모의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않았어. 네가 태어나고 인정받고 정식으로 결혼식도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 근데 네 친모는 널 낳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네가 첫 돌이 지나고 재혼을 해서 저 여자가 네 엄마가 된 거야. 따지고 보면 남남이라고. 너의 태생과 유년 시기가 매우 복잡하고 형도 말하고 싶지 않아 희주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야. 아무튼 저 여자 네 엄마 아니야. 그걸 이제야 알게 된다니. 그런데 낳아준 은혜가 어쩌고 하면서 내 돈을 그렇게 막 쓰더니 우리 아버님한테 집이랑 차를 해달라고 한 거야? 이봐요 아줌마,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지. 다들 어이가 없어서 웅얼거리는데 엄마는 테이블을 탁 치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희주야, 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널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 이 결혼에 참여할 거야. 네 엄마로서 말이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친엄마도 아니고 몇 년 같이 살았다고 엄마 행세하려는 거야? 당신이 계모인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는 척도 안 했을 거야. 나가. 당장 나가. 얘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난 네 엄마야. 널 5년은 키운 엄마라고. 절 키웠다는 말에 작은 아빠가 발끈하셨어요. 키우긴 누가 키웠다고 그래? 우리 조카한테 돈이 든다고 갖다 버리자고 한 게 누군데? 형이 당신한테 어쩌다가 빠진 건진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고 이혼해서 천만다행이었어. 당신이랑 계속 살았으면 희주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사돈 여러분, 이 여잔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도박 중독의 남자의 환장한 여자라고요. 또 남편 때리는 아주 무서운 여자였다고요. 한 식구가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이 쫓아내야 합니다. 작은 아빠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회장님이 엄마의 요구를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돈 주고 떼어내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친딸도 아니고 저를 제대로 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더는 꼴을 봐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와 작은 아빠가 엄마를 잡고 식당룸에서 쫓아내려고 밀어내는데 안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못 나가. 나 희주 엄마라고. 사돈한테 받아먹어야 할 게 있다고. 이건 나. 회장님, 사모님, 결혼식은 나 없이 절대 못합니다. 저와 작은 아빠가 밀어내도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제 예비 남편과 시누이들도 일어나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큰 몫을 받으려고 마음먹은 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저와 작은 아빠의 뺨을 갈기더니 시누이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두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들이 팔다리를 하나씩 잡았고 조용하시던 시어머니가 일어나 귀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아이 사모님, 우리 사돈지간이 될 사이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돈 같은 소리하고 있네. 희주의 계모라고 해도 제대로 잘 키운 사람이면 인정하겠지만 희주를 버리지 못해 안달난 인간을 우리 사돈으로 받아들일 일은 절대로 없어. 다들 이 여자를 후드려 패주고 쫓았네. 그리고 이제부터 희주한테 경호원들 붙여. 아이 사모님, 사돈, 이러지 말아요. 나 이대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그게 한몫 주면 나갈 테니까 돈 주고 쫓아내세요.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엄마는 흠씬 두들겨 맞았고 시누이들이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끌고 나가 주차장 뒤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려고 작은 아빠가 사과를 하고 다시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이런 꼴을 보셨는데도 저를 끝까지 며느리로 받아주시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두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식사 자리가 끝났어요. 며칠 뒤 엄마가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문전박대를 했는데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 돈을 좀만 달라고 하더군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비씨 댁에 가서도 똑같이 돈을 구걸했다네요. 대문 앞에서 돈만 주면 사라지겠다면서 오랜 시간을 붙어있다가 쫓겨났답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과 사진도 찍고 축하를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잠시 일어나 나가봤습니다. 엄마가 예식장으로 들어오려는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니 행패를 부리고 있더군요. 오늘 내 딸이 결혼하는 날이야. 내가 희주 엄마야. 대기업 회장님이 내 사돈이라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재혼을 하고 5년을 함께 산 아빠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시 복도로 나가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아빠랑 잠시 같이 살았다고 해서 당신이 내 엄마는 아닙니다. 우린 그냥 생판 남이에요. 웃기지 마. 너도 날 보자마자 엄마로 알아봤잖아. 그거야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내 주변에서 이러지 마세요. 돈 보고 달려든 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당신한테 한 푼이라도 줄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꼬맹이가 많이 컸구나.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다니. 그래도 난 그냥 못 가. 내 딸을 시집 보내는 대가를 받아야겠어. 회장, 사모, 당장 나한테 보답해. 시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경호원들에게 멀리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엄마는 두 팔, 두 다리를 잡힌 채로 예식장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결혼식은 잘 진행되었어요. 소란이 있긴 했지만 하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박수갈채를 보냈답니다. 저는 작은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어요. 아빠가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빠를 닮은 작은 아빠가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과 부부가 되고 신혼집을 대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여전히 남편의 비서 일을 하기로 해서 함께 출퇴근했답니다. 여보, 비서 일하기 좀 그렇지 않아? 다른 부서로 보내줄까? 아니, 내가 당신 보좌하는 일이 최고로 좋아. 당신 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게 좋아. 그래도 이사 아내인데 비서로 있으면 체면이 안 서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직업이나 직급에 귀천이 있나. 난 비서학과를 나왔고 내 일이 좋아.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근데 저기 앞에 뭐야? 남편과 집 앞에서 차를 타고 골목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두 팔 벌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계모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경고했습니다.
아줌마, 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죠? 당장 비켜요. 못 비켜. 넌 내 딸이고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해. 내가 너 때문에 5년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우리 아빠가 고생한 것부터 갚으시죠. 당신 같은 마누라 때문에 골머리 썩은 우리 아빠한테 먼저 빚 갚으시라고요. 희주야, 난 너를 가슴으로 낳았고 진심으로 널 길렀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땐 진짜 널 예뻐했다고. 또 연기하네. 아줌마 안 비켜요? 못 비켜. 나 지금 살 집도 없고 돈 한 푼 없어. 네가 도와줘야만 해. 도와드릴게요. 경호원 아저씨들, 거기 서서 구경하지 말고 저 아줌마 좀 치워주세요. 골목에 배치돼 있던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계모를 끌어냈습니다. 발광하며 돈 달라고 울부짖는데 진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답니다. 오랜 시간을 상상 속으로 엄마는 참 예쁜 사람이라고 기억했는데 현실은 친모도 아니었고 아빠를 괴롭게 하고 돈 밝히고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렇게 막이 내리나 싶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계모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얼굴을 봐야만 했습니다. 도박으로 걸려서 잡혀온 계모는 처음 잡힌 거라며 벌금을 내면 집행유예를 받고 끝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더러 그 벌금만 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희주야, 내가 다신 나타나지 않을게. 아니,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 알지? 내가 오죽급했으면 너한테 연락했겠니? 나 벌금만 내면 나갈 수 있대. 네가 좀 대신 내줘라. 나 오랫동안 불행하기만 했어. 이 엄마가 불쌍하다면 도와줘.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데요? 쌤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금 못 내면 감옥 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감옥 들어가서 벌 받고 나오세요, 아줌마. 너 지금 뭐랬니?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넌 진짜 나에 대한 정이 눈꼽만큼도 없니? 정이 아니라 증오심만 가득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치고 고생만 한 우리 아빠,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그것도 모두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았다고 당신한테 돈을 주겠어요? 당신이 뭔데? 이 못된 것! 더 못된 거 보여줄게요. 탄원서 써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판사님한테 보낼 겁니다.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감옥 가기 전에 희주 널 작살내고 교도소에 말뚝 박고 말겠다. 계모는 몸을 던져서 저를 넘어뜨리고 제 몸 위에 올라탔습니다. 두 주먹에 힘을 주고 저를 때리려는데 경찰이 계모 머리통을 날려버려서 옆으로 고꾸라져 기절했답니다. 어쩌다 저런 여자랑 엮여서 경찰서까지 다 와보네. 아줌마, 벌 받고 나와서는 새 사람 되세요. 아니다. 그냥 지금처럼 악질 인간으로 살다가 또 잡혀 들어가세요. 도박도 계속하고 남자도 계속 환장하면서 만나고 다니세요. 다만 내 눈에만 띄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따귀를 한 대 선물해주고 경찰서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렇게 계모는 감옥에 들어갔고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임신하게 되어 남편과 시부모님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빠를 괴롭게 하고 배신한 엄마, 다시 저를 찾아와 모녀지간으로 지내려고 시도했던 엄마, 실체는 계모고 회장님 댁에 시집 간다고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했다가 참교육받고 끝장났네요. 하늘 아래 제 식구는 시부모님과 남편, 곧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꾸리기 전에 액땜했다고 여기고 살려고요. 저의 기막힌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다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